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내년 상반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자와 마스터 등 국내에서 발급된 해외 금융카드 중 단 한 번도 외국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카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53개의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35개 기업 집단의 내부 지분율이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에서 연봉 1억 원 이상인 직원이 지난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1889선에 코스피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중에는 1900선 위에서 출발했는데 이 기관 쪽의 매물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연기금이 그동안 우리 시장을 좀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하락 압력을 더했고요. 이 외국인들 매수폭을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500선을 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내 아래로 내려오면서 낙폭을 점차 키워갔습니다. 그다지 낙폭이 크지는 않고요. 0.06%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전자전기 업종이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상승폭이 뛰어났었던 조선업종이 오늘 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11일 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11,000선을 회복하면서 국내 증시도 힘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에는 연고점을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주도주가 부진하는 가운데 약세 전환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7포인트 내리면서 1,88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08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1,909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새로운 연고점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신권의 매물에 부담을 느끼면서 1시 구간 지나면서 하락 반전했는데요. 5일 이동 평균선 결국엔 지지하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기관 쪽에서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확대됐습니다. 외국인이 오늘장 898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개인 쪽에서도 800억 원 정도 매수세를 조금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3거래일 연속으로 개인 기관 쪽에서 매물을 확대해 나가면서 기관 쪽에서 2천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전환한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2포인트 내리면서 496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500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500선 살짝 터치만 하고 역시 기관 쪽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1시간 지나면서 하락 전환했는데요. 하지만 5일 이동평균선은 하단 라인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이 10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 30억 원 정도 소폭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역시 부담을 줬는데요. 기관이 1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60전 내리면서 1,116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114원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는 정부의 외인 채권 과세 검토 소식에 상승 반전하면서 1,122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외 세력에서 달러 매도를 확대해 나가면서 하락 전환한 채 마감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0.3% 하락한 1,116원 7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6% 내렸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오늘 반등하면서 1.5%, 3% 급등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올해 영업실적이 업황 호조에 힘입어서 의미 있는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9% 내렸는데요. 외국계 투자자들이 매도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신한지주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나흥찬 신한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등 경영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흘째 약세였고요. 삼성생명이 올랐습니다. LG화학은 2% 내렸고요.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에 이어서 2.7%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LED주들이 약세였는데요. 서울반도체가 3%, 포스코 ICT가 3.7%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3% 내렸고요. SK브로드밴드는 1% 올랐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1.5% 올랐고요. 다은 역시 올랐습니다. 태웅도 2% 큰 폭으로 오르는 가운데 반면에 메가스터디와 포스코캠텍은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세를 이어갔던 조선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9% 내렸고요. STX가 4%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STX 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3%대로 내렸는데요. STX는 장중에 신고가 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IT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진 우려의 오늘장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가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4.8% 큰 폭으로 내렸고요. LG 디스플레이도 3.8%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건설주들은 실적 기대감에 오늘장에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두산건설이 4.6% 올랐고요. 현대산업도 3.4% 올랐습니다. 동부건설은 물적 분할로 인해 부채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부동산 매각에 따른 대규모 현금 유입에 따라서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13%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됐는데요. 두산중공업이 2.9% 올랐습니다. 대동공업이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고요. 동양물산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나면서 기계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EU의 FTA에 따라서 자동차 업황 개선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1.5%, 2%대로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상승 탄력을 이끌어줬습니다. 상승브레이크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조광피혁이 두 자릿수 상승세 기록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움직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비료주들을 중심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효성OMB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조비와 대동공업 나란히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동양물산이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나면서 농업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과 옵션 만기일이 겹쳐 있습니다. 이 점 잘 확인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 투자 전략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월요일인데도 조정을 받았어요. 0.3%, 0.06% 각각 하락을 했는데 현 상황 어떻게 마감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수 일단 오늘 소폭 쉬어가자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계속됐던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금통위 부담감도 사실상 그 추가적인 반등을 제한하는 그런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그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최근 이제 물가라든지 또는 대외 변수들이 오히려 금리 인상 쪽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이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오늘 지수의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둔화됐고요. 이에 따라서 업종별로 조정 압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인 리포트가 연이어서 발표되며 여기에 덧붙여 실적 악화 우려까지 재부각되면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화학이라든지 조선업종이 있었고요. 또 약세를 보였던 금융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IT. 지금 네 업종 모두 최근 들어서 좀 부진한 흐름 막 시작을 또 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올랐던 그 폭이 상대적으로 달랐던 그런 업종들인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들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크게 봤을 때는 그 해외 증시에 따른 국내 증시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환율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각국의 환율 변동폭이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 약세가 지속되느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2일 같은 경우는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재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은행주들이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JP모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면서 최근 뚜렷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도 소폭이나마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은행업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별로 최근에 뚜렷한 그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주도업종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나타내기보다는 단기적인 순환매 차원에서 등락이 거듭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현 지수대 즉 1900포인트에서는 짧은 순환매장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낙폭이 꽤 크게 나왔거든요. 접근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조선업종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비교적 큰 폭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최근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각되면서 조선업종 단기 반등 폭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국 쪽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수주 모멘텀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그 조선 업황
업황 자체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런 업황 회복의 본격적인 수혜를 국내 업체들보다는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그런 분석들이 제기되면서 조선 업체에 대해서 다시금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뒤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조선 업종에 대해서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 조선 업종의 약세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국내 조선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선 중심으로 해서 최근 신규 발주가 잇따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 기준으로 2009년도 대비해서는 뚜렷한 개선세가 향후 2, 3년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등락은 있겠지만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들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그 중국발 그런 악재들에 따른 제한적인 하락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연기금이 1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다가 오늘 매도로 전환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좀 흐름을 바꿨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한데 흐름 자체를 바꿨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연기금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2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소폭의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꾸준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가운데 가장 왕성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연기금의 자금 운용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해보게 되면 연기금 연말까지 최대한 3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연기금의 오늘 하루의 매도는 전체적인 그 큰 틀을 바꾸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뚜렷한 그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기준으로 PER 10배 이하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이고요. 15배를 넘어가게 되면은 적극적인 매도 흐름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현재 그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폭 상승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익 전망치를 고려해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소진해야 되는 자금이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순매수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은 순매수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스닥 쪽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 쪽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네, 거래소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 기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닥 종목들의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좀 돋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1, 2분기 대비해서 좀 현격한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흐름인데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래소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설비 투자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종목들이 모여 있는 업종군이기 때문에 향후 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코스닥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 520포인트까지는 현재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한 구간대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증시 소식 조금 전에 좀 듣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증시가 개장된 이후에 급등세를 걷고 있고 미국 증시에서는 좀 조정과 상승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밤에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될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 저희가 집중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증시 긴 연휴를 끝내고 나서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도 안정적인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1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기술적인 저항대를 넘어섰다는 점도 의미를 둘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현재 미국 나스닥과 S&P 1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나 강보합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JP모건을 비롯한 주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전망되고 있고요. 12일 예정된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그런 코멘트 중심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일단 이번 주 대외 변수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흐름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고 그렇다면 내일 투자 전략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업종별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소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순매수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유동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 및 한국 관련 글로벌 펀드 쪽으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국내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시장에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재입되고 있는 기계와 산업재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산 인프라코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내년 상반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스크포스 구성과 공청회 개최, 업권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존 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한금융지주 사태 등으로 금융회사의 최고 경영자 리스크에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의 제출 시점을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나 마스터 등 국내에서 발급된 해외 겸용카드 중 단 한 번도 외국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카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국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해외 겸용카드 8,071만 장 중 국내에서만 사용된 카드는 7,046만 장으로 87%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이 해외 겸용카드를 발급하면서 비자와 마스터 등에 지급한 로열티는 올 상반기에만 975억 6,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막대한 로열티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겸용카드를 적극적으로 발급한 이유는 비자와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53개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35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 지분율이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총수 일가의 실제 지분율은 4.4%에 불과해 낮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계열 회사를 통해 전체 대기업 집단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기준 5조 원 이상인 53개 상호출자 제한기업의 주식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벌 총수가 있는 35개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0.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총수 개인 2.1%와 친족 2.3%를 합쳐 4.4%에 그쳤으며 계열사 지분율은 43.6%였습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에서 연봉 1억 원 이상인 직원이 지난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거래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거래소의 1억 이상 연봉자는 지난해 280명으로 전년보다 50명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연봉 1억 원 이상 직원 비중은 2008년 32%에서 지난해 40%로 늘었습니다. 특히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액 연봉도 지난해 76명으로 1년 사이에 4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전체 직원 임금이 지난해 동결됐고 올해는 5% 삭감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앞으로는 추세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한화증권이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6주간 진행되는 제2기 증권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한화증권 베스트 애널리스트들과 각종 실전 투자대회 우승자 및 제약 고수들이 실전 매매 기법과 차트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월간 추천 포트폴리오 등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도이치증권이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코바 실전 투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조기 종료 ELW의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윤예경 도이치증권 워런트 마케팅 총괄이사가 조기 종료 ELW의 개념과 특징, 리스크, 가격 구조, 투자 전략 등을 강의합니다. 농협중앙회가 자동차 구입자금 전용 대출 상품인 채움 오토론을 출시했습니다. 채움 오토론은 자동차 구매 대금을 NH 채움 모든 5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 결제일 5영업일 전일에 카드 결제 금액이 대출로 전환되는 복합 금융상품입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4.47%이며 거래 실적 등 기준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프루덴셜 자산운용은 오늘부터 IBK 기업은행에서 목표 전환형 펀드 프루덴셜 스마트바이 목표 전환형 주식 혼합 펀드를 판매합니다. 이 펀드는 퀸트 모델을 활용해 30개 안팎의 압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분할 매수 기법으로 매수하고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채권 혼합형으로 전환됩니다.
우리 증시 조정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아시아 지역 증시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중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2% 넘게 상승을 하다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3%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미국의 경기 부양안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유가가 상승세를 걸으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점진적으로 좀 흐름 자체가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은행주들은 좀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입니다. 일본 증시는 체육 기념일 때문에 좀 오늘은 휴장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